자, 지난주 이제 약간 조금 분위기가 올라왔죠. 전반적으로 일단 이제 지난 12월 연말부터 조금 뭐 강승부도 조금 들어와주고 여러 가지 조금 패턴에서 조금 상승세, 반등세를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적중은 조금 꾸준했다.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었던 내용인데요. 어제가 조금 아쉬웠어요. 어제 경기가 조금 해외 축구 패턴들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또 조금 난항이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. 자, 아무튼 이제 이런 패턴에서 꾸준한 적중들 오늘도 이제 약간 조금 48배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또 고배당 또 노리면서 고배당 같은 이제 또 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들어와야 되겠죠. 그런 내용으로 조금 더 집중을 조금 해서 이번 주도 좀 축구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또 노림수를 가져보실 수 있도록 잘 세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, 오늘 경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충분히 또 나름 또 좋은 경기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경기부터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가서와 오클랜드 FC의 경기부터 또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좋아요와 또 구독 또 부탁을 드리겠고요. 자, 이번 주 더 활기찬 적중 또 기대를 해주시면서 이제 또 분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메가서 최근에 또 메가서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. 상당히 또 좋은 분위기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반적으로 메가서가 원래 또 약간 수비 실점은 조금 많은 팀인데 공격에서의 지표들이 조금 낮았다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어요. 그랬었는데 최근에 메가서가 어떻게 보면 또 헤니소이어의 또 활약으로 최근에 했던 주포로서의 성장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득점력들이 상당히 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을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럴 정도로 최근 또 팀 내 리듬감에서 꾸준한 득점과 뭐 수비에서도 약간 균열들이 나는 경기들도 좀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더 패턴을 조금 잘 만들어가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순위도 4위까지 올라왔죠. 그러면서 5경기 무패행진으로 상당히 또 분위기를 잘 만들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오클랜드는 이제 올 시즌 뉴캐슬 제치전에서 2전 전패입니다. 2전 전패를 조금 당했던 내용들. 직전에도 어떻게 또 홈 경기에서 1대3의 패배를 당했죠. 그랬던 내용이었는데 또 뉴캐슬이 또 퇴장을 당했던 가운데서도 실제 또 추가 실점까지 나오면서 무승부도 못 거두고 3대1의 패배를 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점을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. 뭐 그래도 오클랜드는 부상자가 없습니다. 부상자가 없고 역시 코스그로브가 올 시즌 또 주포로서 각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역시 최근에 또 득점력도 상당히 또 좋고 수비 실점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어요. 그런 패턴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. 지난 시즌에는 리그 최소 실점이 1위 팀이었지 그랬었는데 올 시즌은 약간 그 정도의 행보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런 가운데 두 팀들의 분위기가 이렇게 조금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. 뭐 오클랜드 FC는 원정에서 3승 1무로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긴 하지만은 지금 메가서도 지금 경기력이 조금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박빙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먼저 조금 생각하실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승패도 승패지만은 조금 이제 요 경기는 두 팀 다 일정 수준 공격진들의 폼이 좋다는 점에서 2.5 기준점에 오버를 살짝 염두를 먼저 하시는 것도 조금 좋은 패턴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런 리듬감을 조금 가져가시는 것도 조금 좋아 보이고요. 승패를 조금 접근 포인트로 가져가려면은 물론 이제 또 최근의 맞대결 올 시즌은 첫 맞대결이지만은 지난 시즌 이제 오클랜드가 이렇게 우승을 할 때 메가서전에 2전 전승의 페이스를 좀 보여줬다면은 올 시즌 메가서도 만만치가 않다. 분위기가 달라졌다. 이런 부분에서 전 충분히 또 경기가 일정 수준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약간 또 프랜사이드나 저는 약간 무승부의 가능성도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운영은 될 것 같아요. 최근에 또 양 팀들이 무엇보다 득점력도 조금 준수한 데다가 전력차가 그렇게 조금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다득점 가운데에서의 무승부 가능성도 조금 보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또 오바나 프랜사이드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되 무승부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를 할 수 없는 경기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 경기력은 상당히 또 만만치 않죠. 메가서도 그런 기운들을 조금 품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 무승부 프랜 또 2.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이렇게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딩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무자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또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전 약간 그래도 다득점 일정 수준의 득점이 나오는 가운데에서의 무승부나 프랜사이드 한번 또 공략 포인트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와 고양소노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전 매치였죠. 직전 매치 같은 경우는 정말 조금 뭐랄까요,
전반전에 20점 차를 또 한국가스공사가 앞섰던 경기였습니다. 그랬던 경기를 어떻게 보면 또 후반전에 더 따라잡히면서 1점 차에 패배를 당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던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. 무엇보다 최근에 가스공사, 물론 지난 경기 때 모비스전에서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은 최근 분위기는 그렇게 조금 좋지 못하다,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럴 정도로 가스공사도 하락세가 지금 또렷한 가운데 있다는 점인데, 자, 오늘 경기 때는 역시 약간 용병 교체에 나섰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퍼킨스를 제외하고 새로운 용병을 또 영입을 했어요. 보트라이트를 영입을 하면서 조금 분위기 쇄신을 만들어가고 있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 보트라이트가 어떤 자원이냐, 원래 가스공사에서 원래 또 올 시즌 아시안 쿼터제 1순위로 조금 체크를 했던 친구입니다. 그럴 정도로 보트라이트가 나름의 또 퀄리티를 조금 보여주는 친구라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운데요. 최근에 이 친구가 대만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나름의 또 역할 수행들을 조금 가져갈 수 있었다고 조금 볼 수 있는 내용인데, 전반적으로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올 시즌 리그를 조금 제대로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12월까지 단기 계약으로 이제 조금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가스공사가 이제 영입을 했던 자원이다 보니까, 과연 또 이 친구가 또 어떻게 보면 또 몸 상태가 과연 또 정상일까,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역시 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. 일단 보트라이트 물론 높이도 조금 좋고 나름의 또 득점력도 평균 득점 30득점을 꼽아줬을 정도로 나름 또 퍼포먼스를 조금 안고 있는 자원인데, 아직까지 이제 조금 대만 리그에서 보여줬던 활약은 조금 미비했다,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, 이게 조금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최근에 또 양우혁이나 벨란겔, 신승민, 이런 자원들의 활약들이 조금 돋보이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가스공사는 아직까지는 조금 전력상 그렇게 조금 안정적인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기는 좀 어렵다,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가운데 또 고양 선호는 지금 이제 무엇보다 오늘 경기 이정현이 복귀를 합니다. 이정현 복귀 이슈가 또 있는 만큼 또 주전 슈터의 또 복귀는 무엇보다 상당히 또 긍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지난번 매치도 1점 차였죠. 1점 차였고 상당히 또 어떻게 보면 또 오늘 경기도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 경기 접전의 가능성을 조금 보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다. 지금 5배당이 조금 빠지고 있죠. 그런 내용에서 충분히 또 일단 이 경기는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거다,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저는 가스공사 지금 용병 교체를 했지만은 또 우리 KBL에 또 적응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. 또 일단 주요 자원들과의 또 합들이 또 맞아 들어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,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고양 소노 역배나 프랜사이드도 살짝 한번 노림수를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. 그런 가운데 약간 접전 가능성 조금 배제를 할 수 없는 내용이 되겠다. 그리고 또 151.5 기준점이라면은 요 경기는 이제 지난 경기가 상당히 또 저득점이긴 했지만요, 1차전과 2차전 같은 경우 이정현이 또 포함이 됐던 라인업에서는 항상 또 난타전이 또 펼쳐졌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에서 151.5 기준점은 충분히 또 오버사이드로 한번 또 공략 포인트를 노려보시는 것도 조금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한번 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바를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되, 약간 고양소노 프렌이나 아니면 또 승호패 5의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하신다면은 요경에도 또 나름의 또 패턴이 될 수 있는 경기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금 내용적으로 가스공사 용병 교체, 물론 이 친구 보트라이트 조금 임팩트가 있는 친구입니다. 퀄이 조금 있는 친구인데요, 아직까지 리그 적응이나 몸 상태는 100%가 아닐 수가 있다는 점을 조금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또 아프리카 네이션스 16강전을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집트와 베냉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집트 같은 경우는 16강전에 올라올 만한 전력이죠. 상대 또 나름 또 분위기를 조금 만들어갈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집트는 지금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더 높은 위치, 또 강력한 우승 또 후보 중에 한 팀이다,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나름 또 B존에서 2승 1무, 또 나름 또 안정적인 운영들을 조금 보여줬던 내용들이 좀 있었다. 반면 또 베냉 같은 경우는 1승 2패입니다. 1승 2패로 D조에서 어떻게 보면 3위 자리로 약간 16강행에 조금 성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. 약간 이제 또 프랑스 유학파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. 전반적으로 그 토신이나 로리앙에서 뛰고 있는 토신, 아니면 브레스트와에서 뛰고 있는 무니, 요런 자원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요 자원들이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조금 뭐랄까
큰 임팩트를 또 대표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은 좀 아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베냉의 경기력들은 또 이집트와의 또 매치에서 상당히 또 열악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조금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레벨 차가 조금 나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이집트 같은 경우도 이제 15년 만에 우승을 조금 도전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뭐 살라가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 이제 마지막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도전이다.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, 전 충분히 또 이 경기는 이집트 사이드로 공략 포인트를 조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뭐 배당이 되게 작긴 합니다만은 뭐 전력차는 충분하고 상대 전적도 최근에 뭐 4경기 동안 패배가 없어요. 그럴 정도로 이집트의 우세를 조금 고려하셔도 되겠다.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핸디 사이드로는 여러분들의 선택지가 조금 들어가셔야 되는 내용이다. 이렇게 좀 보고 있고, 뭐 최근에 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비도 좋아요. 공격도 조금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긴 한데 수비 밸런스도 또 나쁘지 않은 내용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그래도 약간 조금 저득점의 가능성을 조금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2.5 기준점은 언더사이드 공략 포인트로 노려보시기 바라겠고, 이집트 승 안에 또 핸디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. 뭐 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고배당을 조금 누르신다면은 그렇게 한번 흐름을 조금 잡아보세요. 자, 다음 경기는 이제 나이지리아와 모잠비크의 경기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나이지리아 올 시즌 폼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또 C조 3전 전승, 3전 전속으로 상당히 또 C존에서 압도적인 전력들을 조금 보여주면서 또 올라오는 페이스를 조금 보여줬고, 자,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모잠비크는 1승 2패로 또 3위로 또 F조 진출을 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요.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력차가 너무 큰 매치예요. 이 경기는 상당히 또 전력차가 나는 내용이고, 최근에 또 오시멘과 루크먼 이런 자원들이 상당히 또 공격 라인업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나이지리아의 닭공 축구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은 상당히 또 내용적으로 좋다. 지금 3경기 동안 8골이었어요. 그럴 정도로 아프리카 네이션스가 실제 조금 다득점이 없는 그런 매치업들이 조금 많은데요. 나이지리아의 득점력은 상당히 또 준수한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다는 점들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나름 또 모잠비크가 가봉을 잡았죠. 가봉을 잡고 이제 조금 뭐 이변 아닌 리변을 조금 일으켰던 내용들을 조금 보여줬었는데, 지금 어떻게 보면 3경기 동안 실점은 또 6실점입니다. 그럴 정도로 조금 이제 실점률에서는 모잠비크가 뭐 헐거운 수비, 조직력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이제 충분히 또 약간 이제 오버사이드로도 공략 포인트를 조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모잠비크가 딱히 수비라는 앱이 그렇게 조금 탄탄하지 못하다는 느낌들을 좀 받게 됐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때 가봉전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난타전이었죠. 뭐 2대3에 또 5골이 났던 그런 애였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가운데 또 요 경기는 뭐 두 팀 다 나름의 또 공격진들의 폼이 좋다. 그 가운데에서 또 나이지리아의 득점력을 조금 더 기대치를 조금 끌어올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요경기는 약간 이제 뭐 나이지리아 사이드 핸디도 약간 조금 긍정적이긴 한데요. 한번 또 선택지를 조금 잘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고, 나이지리아와 또 오버사이드 그 가운데서 설정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는 경기다.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. 레스터와 웨스트브로미치의 경기로 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자, 웨스트브로미치는 토마스 아산테가 팀을 떠나고 토마스 아산테가 코번트리로 떠나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 상위권 도약이 조금 어려워졌어요. 예전에 또 승강 프로까지도 또 노림수를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조금 밸런스를 조금 안고 있었던 팀인데 올 시즌 18위야. 9승 4무 2패로 리그 18위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내용들은 과히 조금 좋아 보이지 않는다. 레스트도 이제 약간 잘 나갔던 시절이 끝났죠. 이제 뭐 제이미 바데이도 일단 팀을 떠나고 여러 가지 주요 자원들의 노쇠화도 조금 오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줬기 때문에 레스트도 올 시 조금 부진합니다. 역시 9승 7무 9패로 14위 성적을 보여줄 정도로 두 팀 다 어떻게 보면 조금 예전에 또 어떻게 보면 또 플롭까지 노리고 승강까지 노렸던 그때 당시의 폼은 조금 아니란 말이에요. 근데 특히 또 레스터가 최근의 매첩이 실점도 엄청납니다. 실점도 엄청나고 득점력도 상당히 또 좋은 가운데 뭐 조던 아유가 조금 부진하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매 경기가 난타전이야. 뭐 더비 카운티전도 그랬고 셰필드전도 그랬고 상당히 또 실점은 멀티 실점 뭐 득점도 끌고 가면서 나름의 또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약간 조금 뭐랄까요 2.5 기준점에 오버사이드 1.94배 상당히 또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다.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 흐름을 한번 또 잡아보시는 것도 충분히 또 나름의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. 이런 느낌들 좀 받게 되고요. 그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승패라는 접근을 조금 해보자면은 지금 현재 레스터는 이제 약간
다카가 이제 약간 조금 아프리카 네이션스에서 좀 복귀를 했습니다. 약간 이제 조던 아유가 조금 부진하지만은 그래도 다카가 있다면은 또 티키타카 좀 되죠. 그런 부분에서 공격진의 라인업들이 조금 더 근소하게 조금 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, 또 웨스트 브로미치와의 또 매치에서 8경기 동안 무패행진을 조금 달리고 있어요. 그럴 정도로 오히려 또 레스터가 약간 또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라면은 뭐 웨스트 브로미치도 오늘 콜리어나 뭐 비엘리크 이런 자원들이 약간 조금 복귀를 하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일단 예전보다 뭐 특히 또 원정에서 올 시즌 3승 10패로 또 상당히 또 부진하다는 점에서 전 요 경기는 충분히 또 어떻게 보면 또 레스터 역배당 아니면 또 일단 무승부 아니면 또 프랜사이드 요 세 군데에서 일단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들을 좀 받게 돼요. 근데 약간 이제 저도 최근에 약간 레스터도 뭐 어떻게 보면 다카가 또 복귀를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실점률이 지금 문제죠. 문제가 조금 되고 있는 내용이고, 어떻게 보면 또 지금 이제 아프리카 네이션스 일정 소화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선발 출전을 할지도 조금 의구심이 조금 들긴 들어. 그래서 약간 조금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더 좋게는 보고 있습니다. 무승부 뭐 2.9배 조금 노림수를 가져보시던가, 좀 안전한 접근 포인트는 역시 프렌이 될 것 같아. 프렌이나 오버사이드로 역시 공략 포인트를 두신다면은 충분히 또 저는 요 경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또 상대 전적도 강하고 최근에 또 웨스트 브레이치가 약간 원정에서 조금 부진하다는 점에서는 레스터 프렌이 조금 안전한 접근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. 아마 또 이렇게 무승부 프렌 아니면 또 2.5 기준점 오바 이렇게 한번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시냐면은 요 경기도 충분히 또 리듬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오늘 경기 일단 경기는 그렇게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 전반적으로 경기 퀄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. 어떻게 보면 또 경기가 또 적을 때가 오히려 좀 더 패턴상 이렇게 조금 뽑아낼 수 있는 패턴들이 또 나름의 또 있다는 점에서 아무튼 오늘 경기는 더 좋은 적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오늘 주간과 해축 깔끔하게 먹어보도록 하겠고요. 그 가운데 또 뭐 조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충분히 또 노릴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한번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접근 포인트를 고려하신다면은 월요일부터 기분 좋은 적중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더 좋은 적중 기대를 해주십시오. 가자!